공익용 산지는 산지 경매에서 일단 제외시키고요. 임업의 목적이 아니라면 임업용 산지도 제외시키십시오. 그래서 일반인들은 준보전 산지라고 되어 있는 산지만 입찰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임야 산지 매매에 관심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싸게 임야를 구입할 수 있는 임야 투자, 산지 경매 시 주의해야 할 점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산지는 통상 면적이 크고 값도 쌉니다. 더군다나 경매에서 산지는 보통 몇 번의 유찰을 거치는 게 당연한 듯이 되어서 잘만 고르면 값싸고 좋은 산지를 살 수 있다는 매력 있는 투자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산의 가치보다 심어져 있는 나무, 즉 조경목의 수요가 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산지 경매 과연 일반인들에게 쉬울까요? 일반인들이 산지를 구입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입니다. 단순 투자를 위해 구입하는 분들도 있고, 개발해서 조경목 판매, 토사 판매 등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산을 사서 집도 짓고 주말이면 휴식도 취하고 꽃도 좀 심고 나무도 좀 심어서 은퇴 후에는 아예 그곳에서 살고 싶어서 구입하는 등 산지는 다양한 목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산지를 구입하고 싶은데 매매를 통해 구입하려니 가격이 좀 비싼 것 같고, 그래서 산지 경매를 통해서 좀 더 싸게 매입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산지는 일반 땅에 비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반 땅보다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지 경매 시 주의해서 봐야 할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 이 부분은 한번 체크해서 경매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산지의 특성상 시세 파악이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감정해 놓은 감정 가격까지 사실은 믿기 어렵죠. 저 역시 동의합니다. 산지의 특성상 너무도 많은 개별적인 요인으로 인해, 그리고 거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떨 때는 최초 감정가가 터무니없이 높은 경우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그 감정 가격이 높은지도 적당한지도 모르는 채 경매를 보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산지 경매를 보신다면 본인이 꼭 시세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근 중개업소에 전화를 해보거나 주변 실제 거래 사례 등은 보시고요.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개발 가능 면적, 경사도 등을 각종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서 이 산지가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알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혹시 산지 가치를 확인하는 방법을 모르신다면 제 이전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공법상 규제사항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공익용 산지는 산지 경매에서 일단 제외시키고요. 임업의 목적이 아니라면 임업용 산지도 제외시키십시오. 그래서 일반인들은 준보전 산지라고 되어 있는 산지만 입찰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산지 경계의 확인 후 입찰하라는 겁니다. 산지의 공적 정보인 임야대장, 임야도 등본,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을 발급받아서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산인지 서류상으로 판단해보고 지형도를 발급받아서 임야도 등본과 형상이나 경계, 동고선 등을 확인해보고 실제 현장 답사를 통해 되도록이면 늦가을이나 겨울에 산이 잘 보일 때 가시길 추천드리고, 때에 따라서 드론으로 항공 촬영도 추천해 드립니다. 실제 답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경계를 파악하고 산을 둘러보십시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직접 둘러본다는 게 눈으로 보면서 산 속이 어떤 상황인지 직접 보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도 없습니다. 너무 깊고 높은 산이라고요? 그럼 그런 산들은 아예 처음부터 제외를 하고 보십시오. 산지 경매도 너무 오지거나 나는 자연인이다가 목적이 아니시라면 되도록이면 도심과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산지를 주로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나중에 올라도 도심과 가까운 산이 더 오릅니다. 세 번째는 맹지인 경우인데요. 일반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산지 경매의 대부분 물건들은 맹지가 많습니다. 길이 없는 산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은 미리 진입로 소유자와 협의를 하거나 사용 승낙에 관한 약속을 받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입찰해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맹지의 길내는 방법을 설명하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검색창에 맹지의 길내는 법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아주 다양한 방법이 나오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접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미리 해서 비용은 제가 부담하고 길을 내서 서로 땅의 가치를 올리자 라고 설득하고 협의하는 방법이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맹지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관심물건 주변 토지가 국어나 수도용지 등으로 되어 있거나 국유지나 시유지로 되어 있으면 점용 허가를 통해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주변 토지 등기부 확인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가 좀 골치 아픕니다. 네 번째,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산지에서는 두 가지만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분묘기지권과 임목지상권 성립 여부입니다. 분묘기지권은 제가 이전 영상에 잘 설명해 놓았으니까 이전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도 해당 산지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묘죽부 등을 열람해 가지고 연고 여부와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등은 꼭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임목의 경우는 등기부 열람을 통해서 임목 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의 집단이 있는지 현장 답사를 통해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명인 방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팻말이나 표시, 표찰 등을 통해서 임목의 소유권이 누구누구 거다 알 수 있게 해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행히 명인 방법에 의한 임목들은 법정지상권의 대상은 안 되고요. 낙찰을 받았을 때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의 법정지상권은 산지 내 건물이나 건물의 형태 그리고 하우스 등이 있을 때 성립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종중 소유의 산지 경매입니다. 사실은 종중은 종중 재산이 있어서 경매에 잘 나오지 않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종중이 명의 신탁으로 종손 등에게 개인 명의로 해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종중산인지 아닌지 구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낙찰을 받았는데 명의 신탁 관계를 내세워서 낙찰자의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낙찰자가 전혀 이 사실을 몰랐을 때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이 산에 종중의 분묘가 집단으로 있었을 경우에는 실제 낙찰자의 소유권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분묘의 존재를 알고 입찰했기 때문에 그 종중과 협의해서 이장 또는 분할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개인 소유의 분묘보다는 종중 소유 분묘는 협의가 좀 더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중은 돈보다 조상님 묘를 안전하게 지키고 잘 보존시키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제는 남의 땅에 되어버렸으니까 더 애가 탈 겁니다. 차라리 분묘가 있는 곳 토지 분할을 통해서 합리적 가격을 받고 매매하는 사례도 있으니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지분경매인 경우인데요. 산지경매에서 종종 지분경매를 많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분경매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최고가로 낙찰이 되어도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 때문에 낙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낙찰이 되어도 위치 지정이 없기 때문에 내 지분권 행사가 제약을 받고 나머지 지분을 매수하거나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해야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해가면서 지분경매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지경매 물건은 넘치고 또 넘치니까요. 따라서 산지경매는 일반 경매에 비하면 권리 분석이 어렵지 않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부분 몇 가지만 잘 체크하셔서 본인이 생각한 가격과 예산에 맞는 산지를 낙찰받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리고 산지경매에서 토목공사 중 나오는 물건들은 공사비 유치권 신고 등으로 복잡해 보이는 물건이 있는데 이런 물건은 개발행위 허가가 승계되는지 여부에 따라 아무 행위도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산지 전용비나 산지 복구 비용 등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발품을 팔아서 관청에 확인해보고 유치권은 그냥 있다고 생각하고 낙찰가를 그만큼 낮게 들어가면 됩니다. 혹시 내가 낙찰을 못 받더라도 이런 물건들은 또 얼마든지 나오니까요. 관심 물건들은 꼭 입찰하지 않더라도 나만의 가상 입찰의 반복으로 감을 좀 키우고 나서 정말 괜찮은 물건이 나왔을 때 과감히 입찰해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시장에서 싸고 좋은 임야는 없지만 경매에서는 가능하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